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동행쌤입니다.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혼일까요? 새로운 외도일까요? 저는 이혼도 외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외도 직면 후 부부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자기와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냐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생각과 판단을 해보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로서 상담 현장에 나와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했던 이야기를 그 다음 회계에도 그대로 반복합니다. 10회기 동안 내용에 더하기와 빼기만 있을 뿐 반복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어느 날 그분께 물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시죠? 뜻밖의 질문에 당황한 그분은 말했습니다.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나요? 이분에게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분만의 사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도 피해자의 상당수가 이런 늪에 빠져 있죠. 자기와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사례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외도 피해자로서 상담 현장에 나와 분노하며 외도 내용과 외도 행위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분노하는 것은 정상 반응입니다. 그런데 몇 회기에 걸쳐 동일한 반응을 반복합니다. 이에 상담사로서 직면을 시도해 보았죠. 내담자께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충격뿐만 아니라 분노할 수 있는 것은 정상 반응이라고 보는데요. 혹시 분노하고 있는 것과 분노하는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분은 질문을 받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왜 물으시죠? 배우자가 외도했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배우자의 외도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기의 분노하는 모습이나 자기의 분노 감정에 대해 자기 객관화를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순간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그런지 더 당황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객관화는 무엇이고요? 이에 자기 객관화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자기 객관화를 해보는 노력이나 시간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많은 외도 피해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벌어졌는데 그게 왜 중요하죠? 외도는 나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객관화가 무슨 소용이 있죠? 이에 제가 대답을 해드립니다. 자기 객관화는 외도 극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답변에 대해 많은 외도 피해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죠. 참고로 자기 객관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으로 제3자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기 성찰이나 자기 분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분석한다는 것은 자기 내면과 직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막상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죠. 특히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자기와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욕망과 공격성을 성찰하고 외도의 잘잘못을 떠나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에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외도 사건에 집착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에 몰입하면서 극단적인, 공격적인, 파괴적인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명분이 자기 객관화를 방해하죠. 나는 외도 피해자니까 이렇게 해도 돼. 나는 외도 행위자이니까 찍소리하면 안 돼와 같은 명분이 자기 객관화를 못하게 만드는 장애가 됩니다. 이에 매일 감정의 늪과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존감 낮은 삶을 살아가며 자존감 낮은 렌즈로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니 온 세상은 파국적 상황으로 보이고 부부의 삶 역시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죠. 주변에서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해주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나 수용하면서 상황은 파국으로 향합니다.
이것의 배경에는 자기와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 객관화를 거부하는 심리가 숨어 있죠. 심지어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에 나와서도 공감은 원하지만 직면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죠. 심신의 치료를 위해 치료자의 따스한 말 한마디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따끔한 주사 한 방도 필요한데요. 따스한 말 한마디는 원하면서도 따끔한 주사는 원하지 않죠. 결국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와 직면하지 못할 경우 잠시 외도가 주춤할 수 있고 부부의 삶이 안정되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외도가 재발되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에 외도와 직면한 부부를 만나보면 최근 외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해 많은 외도 피해자들은 외도 행위자들의 도덕성, 윤리의식이 낮아서 그렇다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혹은 중독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는데요. 표면적으로 진단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이면적으로 치료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외도와 직면한 부부가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 내면과 직면하는 것이고 자기 객관화를 해보는 것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외도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발생합니다. 결국 부부의 삶은 파국을 향해 달려가죠. 저는 외도와 직면한 부부에게 역설적으로 외도에 대해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외도에 대해 공부한다는 것은 외도의 심리, 생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도라는 사건을 계기로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외도에 대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자기와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에 상담사나 전문가를 잘 활용하시면 이 두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고 외도의 상처와 아픔도 치료할 수 있으며 외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도가 승화된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